신당역 근처를 그렇게 많이 오가며 먹고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순댓국집을 이제야 알았다는 게 스스로 참 우물한 개구리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늘 익숙한 골목만 맴돌며 다 안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동네에 이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며 사랑받는 집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괜히 스스로가 한참 모자라게 느껴졌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순댓국집을 이제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과 혀를 촉촉하게 적셔줄 진짜 배기 맛집 신당역 6번 출구에서 110m 거리에 위치한 영남 순댓국에서 대망의 1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애매하고 한가한 시간대를 노려서 방문했는데도 제 예상이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침 딱 한 테이블이 남아있어서 기적처럼 대기 없이 바로 앉았는데 제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가 무섭게 밖으로 바로 웨이팅 줄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미 이 집에 범상치 않은 포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벽에 붙은 메뉴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이 집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납득이 갔습니다. 순댓국 만원, 특순댓국 12,000원 끝입니다. 보통 국밥집에 가면 당연히 있어야 할 소주 안주에 영원한 단짝, 수육조차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오로지 순댓국이라는 단일 메뉴 하나로만 이 치열한 신당동 바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엄청난 고집과 자신감이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단일 메뉴 식당은 무조건 믿고 먹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메뉴가 적다는 건 그만큼 이 한 그릇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릇 하나에 모든 영양을 쏟아붓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기본 상차림은 아주 단정합니다. 된장, 배추김치, 새우젓, 양파, 고추 이렇게 국밥집의 기본에 충실한 구성인데 불필요한 것 하나 없이 이 집의 깔끔한 성격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순댓국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진득하고 뽀얀 스타일의 순댓국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국물이 잔잔하게 김을 올리며 등장하는데 비주얼부터 이미 결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첫 숟갈을 뜨는 순간 왜 이 집이 순댓국계의 평양냉면이라 불리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겁게 밀려오는 맛이 아니라 깔끔하게 퍼지면서도 속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국물이고 닭곰탕을 떠올리게 하는 맑은 깊이의 은은한 감칠맛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간도 이미 입에 맞게 맞춰져 있어서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국물 사이사이로 파가주는 개운함이 더해지면서 담백한데 심심하지 않고 가벼운데 허전하지 않은 묘한 균형이 계속 숟가락을 부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냥 밥만 먹고 나가기엔 신당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주문해서 반주로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국물이 술을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게 받아주는 느낌이라 부담 없이 넘어갑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 반주할 때는 평소 식사 시간보다 살짝 빠르게 먹고 마시고 나옵니다. 한 잔 마시고 국물 한 숟갈 떠먹고 다시 머릿고기 한 점 집어먹는 이 흐름이 너무 행복해서 간이 찌릿찌릿합니다. 해장과 동시에 간단한 반주하기에도 참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댓국의 머릿고기도 양이 꽤나 넉넉했고 한 점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야들야들하면서 고소함이 살아있습니다. 잡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고기 본연의 구수함만 남아있어서 씹을수록 맛이 깊어지는 타입입니다. 가끔 살코기에서 느껴질 수 있는 퍽퍽함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고 국물과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녹아들듯 어우러집니다. 제 주변에도 당면 순대가 들어가면 그건 순댓국이 아니라고 하는 지인도 있지만 저는 좋아하기도 하고 이 맑은 국물과 함께 먹으니 오히려 부담 없이 잘 어울렸고 국밥 한 그릇의 흐름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는 미쳤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국밥과 함께 먹기엔 충분히 딱 좋은 밸런스라 계속 손이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입술이 쩍쩍 달라붙는 진득하고 묵직한 하드코어 스타일의 국물을 좋아한다고 평생을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부로 그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면 다 좋아하는 돼지가 바로 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젊은 직장인들부터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특정 세대만 찾는 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맛이라는 게 이 풍경 하나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괜히 오래 살아남는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유행 없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음식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건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대기가 생겨도 흐트러짐 없이 착착 돌아가는 동선과 직원분들 손놀림에서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련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손님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응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신당역 근처에서 맑고 정갈한 순댓국 한 그릇에 반주까지 함께 즐기고 싶다면 이곳은 충분히 기억해둘 만한 순댓국집입니다. 그리고 신당역 바로 코앞에 믿기 힘든 가격으로 순댓국을 내주는 집이 있습니다. 한 그릇 단돈 3,500원입니다. 신당역 순댓국 라인업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뜨끈한 순댓국으로 섹시하게 식도 샤워를 가볍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바로 2차를 갈까 했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장기들이 먼저 늙어버린 느낌이라 조금은 걸으면서 음식을 내려보내야겠습니다. 마침 속초에서 올라온 친구가 동묘 구제시장 구경을 꼭 해보고 싶다 해서 쓱 발길을 돌려 동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봤습니다. 골목골목
골목 구경하면서 옛 물건들도 보고 요즘 옷은 왜 이렇게 다 작게 나오는 거냐며 괜히 세상 탓, 내 몸 탓도 한번 하면서 그렇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술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본격 2차는 어디서 적셔볼까 고민하며 신설동 쪽으로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그때 제 레이더망에 딱 걸린 곳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고 이 자리에서 꽤 오래 영업해온 듯한 멋스러운 외관의 신설동 우리 식당입니다. 인터넷을 살짝 뒤져보니 우리 동네 찐 단골 밥집, 백반 맛집, 집밥 느낌이라는 소개들이 보입니다. 이런 수식어 달린 동네 식당 실패 확률 거의 없는 거 다들 아시죠? 게다가 빨간 간판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포스에 결국 홀린 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매장 안에는 남자 사장님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처음 주문을 받을 때는 표정도 없으시고 살짝 무뚝뚝해 보이셔서 시크한 사장님이시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한테 먼저 정겹게 말도 걸어주시고 챙겨주시는 게 완전 매력 터지는 츤데레 스타일이십니다. 메뉴판을 쓱 훑어보는데 안주로 삼을 만한 매력적인 녀석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심 끝에 매콤한 오징어 볶음 13,000원, 그리고 튀김 안주가 빠지면 섭섭하니 수제에 돈가스 만원, 그리고 시원하게 목구멍을 뚫어줄 맥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메인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집에 진짜 내공이 폭발합니다. 테이블 위로 깔리는 기본 반찬이 무려 7가지나 되는데요. 매콤달달한 학교 앞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아삭하게 잘 익은 깍두기, 감칠맛 훌륭한 어묵볶음, 달달한 단호박조림,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김 등등 그냥 이 반찬들만으로도 맥주 3병은 거뜬히 비울 수 있는 완벽한 라인업입니다. 특히 저 통에 가득 담아주시는 검은 반도체가 진짜 미친 밥도둑이자 술도둑입니다. 게다가 안주로 집어먹기 너무 좋은 떡볶이와 어묵볶음, 그리고 인당 하나씩 듬뿍 떠주시는 뜨끈한 미역국까지, 이 넉넉한 인심에 벌써부터 단골 예약입니다. 드디어 오늘 2차의 메인 이벤트 오징어 볶음이 그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화면 뚫고 나오는 저 영롱한 붉은 윤기 보이십니까? 요즘 오징어 값이 금값이라 딴 데 가면 야채만 수북하고 오징어는 숨바꼭질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오징어가 넉넉히 먹을 만큼 나옵니다. 탱글 쫄깃한 오징어에 쫙 배어든 새빨간 양념 위로 고소한 깨가 눈꽃처럼 솔솔 뿌려져 있어서 시각부터 미각까지 침샘을, 아니 술샘을 융단 폭격합니다. 한 입 딱 먹어보면 다른 곳에서 먹어왔던 볶음과는 살짝 다르게 칠리소스 느낌의 산뜻함이 스치는 오묘하고 중독적인 맛이 납니다.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채소와 매콤달달한 양념, 그리고 입안에서 쫄깃하게 튕기는 오징어의 감칠맛이 훌륭한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여기서 제가 기가 막힌 꿀조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극찬했던 그 바삭한 김 한 장 깔고 그 위에 뜨끈한 흰쌀밥 조금 얹은 다음 매콤한 오징어 볶음 살포시 딱 올려서 입안으로 직행해보세요. 일명 우리 식당표 수제 오징어 김밥인데 이거 진짜 입안에서 행복을 울립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 조합으로 계속 싸먹으면 맥주가 아주 물처럼 콸콸콸 들어갑니다. 매콤한 걸 먹었으니 이제 기름진 걸로 눌러줄 차례죠. 메뉴판에 수제 돈가스라고 적혀있는데 도저히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갓 튀겨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큼직한 돈가스 위로 진하고 녹진한 갈색 소스가 듬뿍 덮여 나옵니다.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황금빛 튀김옷 사이로 두툼하고 고소한 고기의 풍미가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달짝지근한 소스가 싹 스며들면서 입안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와 미치도록 맛있다 정도까진 아니어도 여러분 다들 아시죠? 돈가스는 어지간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정겨운 분위기에서 안주로 곁들여 먹기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메뉴 달랑 2개 시켰을 뿐인데 테이블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풍성하게 꽉 찬 상차림 보이시죠?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푸짐한 인심 덕분에 넉넉하고 여유롭게 낮술 한잔 제대로 즐겼습니다. 나갈 때 슬쩍 보니까 오늘 백반 메인 메뉴가 무려 닭도리탕이더라고요. 근처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 백반 하나 시켜놓고 든든하게 배 채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묘나 신설동 근처 지나가시다가 엄마가 아니 아빠가 차려준 듯한 푸짐한 밥상에 맛깔난 반찬으로 술 한잔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여기 저장해 두세요. 이날의 피날레를 장식할 3차 장소를 찾아 황학동 골목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영미상가 골목입니다. 이 골목을 몇 번이나 와봤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80년대로 돌아온 듯한 풍경이 펼쳐지고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가게 불빛과 사람들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냥 이 골목을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술기운이 먼저 차오르는 애주가들을 위해 태어난 풍경입니다. 이 운치 있는 골목의 터줏대감 같은 곳, 오늘의 목적지 할머니 손칼국수
칼국수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시선을 압도하는 강렬한 비주얼에 술이 확 깹니다. 가게 앞 커다란 불판 위에서는 지옥불처럼 시뻘건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그 안에서 소허파와 닭발, 돼지 껍데기들이 진득한 양념을 온몸에 휘감은 채 김을 펄펄 내뿜고 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를 확 찌르는데 이건 지나가는 술꾼들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덫입니다.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연세 지긋하신 할머님께서 아주 정겹게 맞아주십니다. 실내는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아늑한 공간이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벽지와 손때 묻은 집기들이 술맛 나는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이미 기분 좋게 취하신 동네 어르신들이 조용히 혼술을 즐기고 계신 모습이 참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놓인 나무젓가락과 물티슈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가 2개나 올려져 있는 모습에서 괜히 넉넉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소주가 무려 3,000원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감동하며 바로 소주잔부터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집 화장실이 가게랑 꽤 떨어져 있어서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안 갔지만 친구가 다녀오는 걸 보니까 왕복하는 데만 거의 10분은 걸리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유혹하던 소허파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투박한 접시에 숭덩숭덩 썰어낸 허파가 넉넉히 담겨 나오는데 그 압도적인 거친 비주얼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진득한 선홍빛 양념을 한껏 머금은 모습에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들면 묵직한 탱글탱글함이 손끝으로 전해지는데 입안에 넣고 씹는 순간 첫 느낌은 부드럽고 말캉하다가 이내 쫄깃하게 치아를 튕겨내는 독특한 식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씹을수록 비강을 타고 올라오는 허파 특유의 쿰쿰하면서도 구수한 육향이 알코올을 부릅니다. 솔직히 양념 맛이 미친듯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근사한 노포의 분위기와 허파의 독특한 식감이 술맛을 멱살 잡고 골목 끝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가게 이름부터가 할머니 손 칼국수인데 아무리 배가 부르고 취기가 올랐어도 한국인 술꾼의 영원한 국룰 마무리는 무조건 탄수화물 공식을 건너뛸 수는 없죠. 알코올로 한껏 달아오른 위장을 포근하게 달래주기 위해 손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칼국수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저희는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녕 6,000원짜리 한 그릇이 맞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국수 그릇에 담아주신 어마어마한 양에서 할머님의 넉넉한 인심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국물부터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맑은 1급수 육수가 찰랑거립니다. 그 안에는 공장에서 기계로 일률적으로 뽑아낸 얄팍한 면이 아니라 할머님이 도마 위에서 밀가루 반죽을 툭툭 밀어 투박하게 썰어낸 정겨운 면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놈은 굵직해서 수제비처럼 쫀득하게 씹히고 어떤 놈은 얇아서 국물을 잔뜩 머금고 호로록 넘어가는 그 불규칙한 식감이 주는 매력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그 위로는 국물을 흠뻑 빨아들여 야들야들해진 구수한 유부, 바다의 향을 진동하게 만드는 김가루, 그리고 송송 썬 파와 애호박이 마침표를 찍듯 내려앉아 완벽한 비주얼을 완성합니다. 먹는데도 순서가 있죠. 처음엔 이 맑은 국물과 면발을 그대로 떠서 꾸밈없이 담백하고 슴슴한 본연의 맛을 온전히 즐겨봅니다. 솔직히 그냥 먹으면 좀 심심합니다. 테이블 한쪽에 무심하게 놓여있는 뻘건 특제 양념장을 크게 한 스푼 푹 떠서 국물에 툭 털어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줍니다. 순간 마법처럼 맑았던 국물이 얼큰하고 홍빛으로 붉게 물들면서 배부르다고 파업했던 식욕을 다시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양념장 속에 숨어있던 재료들이 싹 풀리면서 평범했던 국물에 미친 감칠맛이 폭발하고 전혀 다른 결의 묵직한 깊이가 생겨납니다. 시원하고 아삭하게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투박한 면발 위에 척 걸친 뒤 입술이 데일 듯 뜨거울 때 후루룩 마셔줍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끈한 국물 덕분에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마시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술이 쫙 깨며 해장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을 달래려 식힌 이 뜨끈한 칼국수가 도리어 훌륭한 소주 안주로 돌변하는 바람에 새삼 감탄하며 소주잔을 다시 부딪히게 되네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정성 가득한 칼국수 한 그릇에 6,000원, 거기에 시원한 소주 한 병을 고스란히 비워내도 계산할 때 내는 돈은 단돈 9,000원, 만원짜리 한 장을 내고도 1,000원을 거슬러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물가 파괴 현장. 주머니 가벼운 우리네 술꾼들에게 이곳은 그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성지입니다. 완벽한 안주와 든든한 탄수화물로 오늘 영광의 3차까지 기가 막히게 마무리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